장례를 치른 지 이틀째 되는 날, 민우와 소영은 어머니의 방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살림살이와 사진들이 가득했고 구석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장롱 옆 작은 서랍장을 천천히 열어보다가 맨 아래 서랍이 단단히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손잡이는 오래되어 금속이 벗겨져 있었고 자물쇠는 부서질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랍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잠겨 있네, 왜 잠겨 있지? 그의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고 어머니가 왜 이 서랍만 따로 잠갔는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영은 민우 옆으로 와서 서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여기에 뭘 넣어놨길래? 이상하네. 그녀의 말은 놀라움보다는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민우는 작은 망치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쳤습니다. 낡은 금속이 딱 소리를 내며 깨졌고 서랍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수첩과 한참 동안 건드리지 않은 듯한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오래된 시간 탓에 울퉁불퉁했고 그 안에 무언가 두툼한 것이 들어있는 듯 묵직했습니다. 소영은 손을 입가에 가져간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열어볼까? 엄마가 남긴 거면 중요한 걸 수도 있어. 민우는 천천히 봉투를 잡아 꺼냈습니다. 봉투 안쪽에서 낡은 통장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돈을 아끼며 살아온 어머니가 왜 통장을 숨기고 있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서랍이 열린 순간부터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장래 내내 참고 있던 감정들이 스며 있는 듯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통장을 쥐고 있던 민우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유를 모른 채 뛰었고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통장 말고도 작은 열쇠 하나와 접혀 있는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던 흔적처럼 종이는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글씨가 비칠 정도로 얇았습니다. 민우는 그 종이를 쳐다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열어보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는 추운 공기와 함께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리하던 손놀림은 멈췄고 남매의 시선은 통장과 종이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서랍을 잠갔는지, 왜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곧 드러날 듯한 무거운 느낌이 남매의 등을 서서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손끝으로 통장 표지를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고가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금액일 거라 예상했던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절약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남겼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은 민우의 표정을 보고 불안한 얼굴로 다가섰습니다. 오빠 얼마인데 그래? 왜 그래? 그녀는 민우의 손에서 통장을 받아들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통장에 기록된 금액은 남매 모두가 예상하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꾸준히 쌓여 있었고 일부는 꽤 큰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된 기록도 보였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 돈 맞아? 어떻게 이런 금액이? 민우는 한동안 통장을 들여다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삶은 늘 아끼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리 굽혀 시장에서 장사하던 모습, 떨어진 신발을 본드로 붙이던 모습, 요즘 기준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절약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돈을 모아두었다는 사실이 남매에게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걸 우리 몰래 계속 모으신 거야.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네. 소영은 통장의 페이지를 넘기며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힌 날짜들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금액들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든데도 우리 앞에서는 괜찮다고만 했잖아. 그런데 이걸 혼자 모았다고? 방 안의 분위기는 통장이 열리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절약해서 모은 돈일 수도 있지만 몇몇 입금 내역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지워져 흔적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은 민우의 마음 한쪽에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민우는 지워진 이름 자국을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조금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영은 남매의 눈앞에 놓인 금액이 기쁨이 아닌 불길함처럼 느껴져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향기가 남아 있었지만 통장에 적힌 숫자들은 어머니의 또 다른 삶을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남매는 이 돈이 어떻게 모였는지, 왜 숨겨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조용히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는 손끝으로 통장의 거래 내역을 따라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록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일정한 금액이 꼬박꼬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단발성으로 크게 입금된 금액이 몇 차례 보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수입이라기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내역들이었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그 부분에 멈춘 채 흔들렸습니다. 소영은 민우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레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입금 누구야? 이름이 흐릿해. 그녀는 지워진 흔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따라 그으며 말끝을 떨었습니다. 민우는 그 흔적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엄마한테 돈을 보낸 걸까? 내역에는 병원비 결제 기록도 있었고 일정한 자동이체 내역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입금 기록은 보낸 사람 칸 전체가 희미하게 긁힌 흔적만 남아 있었고 이것이 형제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감추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영은 갑자기 기억난 듯 말했다. 엄마 몇 년 전부터 병원 자주 다니셨잖아. 그때 병원비 말도 안 하시고 혹시 그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던 걸까?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 장 한 장 내역을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모든 일을 버텨온 사람이었고 도움을 받는 걸 가장 어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보내줬다는 사실 자체가 남매에게는 더 큰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통장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 이건 단순한 저축 같지가 않아. 소영은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훔치며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남아있는 지워진 흔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 공기는 조금 전보다 훨씬 무거워졌고 어머니의 시간이 담긴 통장은 이제 비밀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매는 조용히 통장을 내려놓았고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불안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뒤편에는 남매조차 알지 못한 삶의 흔적이 숨어 있었고 그 정체를 알기 위한 시작은 이제 막 열린 상태였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정리하려다 마지막 페이지가
유난히 두꺼운 것을 느꼈습니다.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작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고 꺼내는 순간 낡은 종이가 사각 소리를 내며 펼쳐졌습니다. 종이는 오래 보관된 흔적처럼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삐뚤게 흔들리며 정성껏 적힌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종이를 들어 조명을 향해 비추었고 글씨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영은 민우에게 가까이 다가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떨리셨나 봐. 그녀의 말은 호기심보다 걱정에 더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소영 보아라.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조금씩 모았다. 힘들어도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민우는 글을 읽는 내내 턱이 굳어져 갔고 종이를 쥔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쪽지 아래쪽에는 흐릿하게 지워진 글씨가 있었고 일부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에게 고맙다고 전해라. 글씨가 지워진 자리에는 펜 끝이 깊게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고 지우려 했던 흔적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소영은 숨을 삼키며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누구한테 고맙다고 남긴 걸까? 왜 지웠지?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민우는 종이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며 오래된 펜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이름이 적혔던 자리에는 글씨 일부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자신이 일부러 흔적을 지우려 한 듯 보였습니다. 민우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 우리한테 말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건가. 소영은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쪽지 한 장이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고 남매는 지금 막 또 하나의 문이 열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 안이 낯선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워진 이름 하나가 남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혼란을 가져왔고 그 자국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숨겨진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본 뒤 방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남매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다시 펼쳐 지워진 이름이 있는 날짜들과 입금 내역을 비교했습니다. 그의 눈은 점점 깊어졌고 입술은 굳어져 갔습니다. 소영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마음을 진정하려 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적으려다가 지운 그 이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였을까? 그녀의 말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굳이 숨긴 이유가 있었겠지 하지만 그게 뭔지 우리가 전혀 몰랐다는 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의심이 퍼져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자신들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혹은 자신들이 알지 못한 관계가 정말 존재했던 걸까?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드러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민우는 통장에 지워진 흔적을 다시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죄책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속이 쓰려왔습니다. 소영 역시 자신에게만큼은 다 말해줄 거라 믿었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감춘 것이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남매의 침묵은 오해를 더 키웠고 통장은 어느새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는 매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쪽지 속 지워진 이름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무게를 드리웠고 그 무게는 조용히 남매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가벼운 바람도 없었지만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남매는 지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의심과 감정 속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통장은 남매에게 단순한 금액이 아닌 어머니가 준 마지막 과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던 모습, 허리 굽은 채 장바구니를 끌고 오시던 모습, 집에 돌아오면 잠시 숨을 고르며 손등을 어루만지던 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유난히 선명했고 민우는 그제야 어머니의 고된 일상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소영도 비슷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이면 패딩 대신 낡은 코트를 꺼내 입고 안에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으며 난방비를 아끼던 어머니의 모습, 약봉지에 들어있는 알약을 쪼개 반으로 나눠 드시던 모습,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던 얼굴. 그 기억들은 모두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지금은 통장의 금액과 쪽지의 내용과 겹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소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겠지? 그녀의 말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래 내역 곳곳에는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던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비 결제일에는 금액이 조금 빠져 있었고 그 뒤에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한 날 금액이 다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고 있자니 민우의 목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 안 한 이유 아마 우리가 걱정할까 봐였겠지.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눈가를 손등으로 닦으며 어머니가 늘 보이던 자리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들다는 내색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식들이 찾아올 때면 항상 웃으려 했습니다. 그 작은 웃음 뒤에 이런 통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남매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부담 주기 싫어 끝까지 감춘 어머니의 삶, 그걸 몰랐던 자신들의 무심함, 지워진 이름 한 조각이 남긴 불안과 의문까지 남매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히 돈이 모인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독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흔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갈등의 열기를 조금씩 가라앉히며 새로운 이해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남매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늘 앉아 계시던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방금까지의 갈등이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통장과 쪽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천천히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과 망설임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 돈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남긴 거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의 흔들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쪽지를 집었습니다. 남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문장을 읽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단순한 금액을 넘어 남매의 삶까지 품으려 했다는 것을 이제야 깊이 느낀 듯 했습니다. 민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한 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었을 거야. 그건 확실해.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영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살며시 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라면 그러셨을 거야.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하셨잖아. 그녀의 말은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게 했고, 그제야 눈물이 조금 고였습니다. 남매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통장과 쪽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서로의 생각이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누구의 몫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머니의 뜻을 담아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남매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큰 충돌 없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방 안에 감돌던 긴장감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남매를 같은 자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은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남매를 다시 묶어주는 하나의 매개로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매는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반찬을 차려 작은 상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조용한 집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가 드리워졌습니다. 민우는 어머니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여전히 손닿을 듯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쪽지를 천천히 펼쳐 상의 한가운데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거렸지만 억지로 울음을 참으려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통장을 조심스레 접어 쪽지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긴 여운이 남아 있었고 손등에는 그동안 눌러둔 감정이 천천히 풀리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 돈이 아니라 우리였던 것 같아. 식탁 위의 음식은 아직 뜨거웠지만 남매의 마음은 조금씩 차분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떠올렸고 그 떠올림이 어느새 같은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소영은 국그릇을 살짝 밀며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뜻대로 하자. 서로 다투지 말고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지에 적힌 한 줄이 식탁 위에 공기를 바꿔놓았고 그 한 줄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긴 마음이었습니다. 남매는 어머니가 남긴 통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온기처럼 지켜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안의 전등이 하나씩 꺼지는 동안 남매는 어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방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손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쳐 지나가는 듯한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왜 그땐 몰랐을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